지난 금요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 50여 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의 끝도 없는 정쟁으로 국민의 마음을 내태웠던 정치권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던 것일까요? 민생국회, 국격을 지키는 국회로 돌아오기를 국민은 기다립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구리 1호기 추가 10년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중순쯤 결정하게 됩니다. 각종 사고와 비리가 잇따랐던 구리 원전 1호기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경남은 원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높이 10m의 쓰나미가 마을을 휩쓸고 갑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의 힘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도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냉각수가 돌지 않아 원전 노심이 높고 방사능 물질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일대를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本日私が本部長を務める原子力災害対策本部を開催をし、原子炉が冷温停止状態に達し、発電所の事故そのものは収束に至ったと判断をされる。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아이들은 병들어갔습니다. やっぱ何年も5年10年と住んでると子どもの体にどんな影響が出てくるのかが心配です。 국내 최고령 원전 구리 1호기.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후쿠시마가 묻습니다. 바닷가와 붙어있는 마을이란 뜻의 부산 기장군.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가 있습니다. 설계 수명 30년을 지나 올해로 38년째 운영 중인데요. 지난 38년 이 고리 원전 1호기와 함께 생활한 이곳 마을 주민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뉴스인사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여섯 개의 원전이 모여있는 한 어촌마을. 지난 1977년 첫 원전이 들어설 때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김명기 씨. 그에게 어느 날 원인 모를 병이 찾아왔습니다. 갑상선암. 그런데 아내 역시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당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는데 뭐 한번 해보자 싶어서 내가 한번 해봤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하는 일이 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피로가 뭐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니도 한번 해봐라. 그걸 해보니까. 이 마을에서 암 환자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5년을 이곳에서 살았다는 이진섭 씨. 지난 2011년 자신이 직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듬해 자신의 아내도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고 원전 인근에 사는 장모와 처형도 위암과 갑상선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원전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 암인데 왜 내 얘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은 시작이 된 겁니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아내 박 씨가 원전 주변에 살면서 저선량이지만 오랜 시간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년 동안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거리별 방사선 관련 여성의 갑상선암의 발병률은 원전에 가까이 갈수록 증가했는데 특히 5km 이내에서는 2.5배 높았습니다. 기장군과 울주군 등지에서 갑상선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은 540여 명. 대부분 원전과의 거리가 7km 안에 있는 주민들로 바닷물 접촉이 많은 어업을 생업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병률도 일반 대조군보다 20배 이상 높았습니다. 배출하고 주민들에서 도달돼서 피폭된 사실은 다 인정합니다. 다만 자기들은 그것이 안전치 이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그 안전하다는 거를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한수원 측은 원전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수원은 방사선 아주 안전하게 관리했다. 그리고 한수원이 방출했는 그 갑상선은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극미량이다. 더구나 7.7km 지점에 있는 이 원고가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원히 폐쇄하라! 이런 가운데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 재연장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수명을 10년 연장 결정한 한수원이 10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리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130여 건. 전체 원전 사고의 20%가 넘는 데다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비리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 전기 공급이 10분 이상 끊기는 치명적인 사고가 났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원전은 물론 원전의 운영 책임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까지 사고를 보고받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과 납품업체들 간의 뇌물 비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비리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화재 초기 한수원은 불이 난지도 몰랐고 급기야 화재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이고 일본의 사례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괜찮다고 강변을 해왔습니다. 가짜 부품 납품이라든가 또는 시험 성적서 자체를 조작하는 그런 어떤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일본 정부는 원전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100만 분의 1 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에서 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리원전 1호기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경남 지역은 과연 안전할까요? 뉴스 인사이드가 고리원전 1호기의 방사능 유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실제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고리 1호기에 쓰나미가 덮쳐 물이 차고 대정전을 맞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원자로의 노심이 높고 수소가 폭발하기 시작한 1호기. 곧 후쿠시마 원전 사고급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변이와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세슘 137이 인근으로 퍼져나갑니다.
사고 초기 방사능 물질은 부산 북부 지역에 머뭅니다. 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고 경남 남부 쪽으로 세슘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19시간 뒤 원전에서 90km나 떨어진 고성 지역에서 1세제곱미터당 1100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됩니다. 원전 바로 옆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방사선 오염된 식품의 경우에는 세슘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kg에 100베크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식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있는 것의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흡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더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에서 불고 이쪽으로 불면은 봄에는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이 더 많은 편이고 만약에 육지 쪽으로 바람이 더 부는 그런 경우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으면 그러면 경남 고성만이 아니라 더 안쪽으로 뭐 50km, 60km 안에 있는 내륙 지방에까지 고리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우리 다른 기관에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현장 여야 의원들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냅니다. 원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점, 그러니까 값싼 전기 이런 부분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탈원전 그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부지당 원전 기수도 세계 3위고요. 사고 영향 범위 내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나면은 아마 그 손해 규모라는 게 아마 몇천 조에 이를지 모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리원전 폐로를 공언했던 부산과 울산시장. 최근에도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설계 수명 30년이 지나고 또 10년 연장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폐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수급 상황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 원전 해체 종합기술센터를 서로 공동 협업을 하자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원전 등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대답했고 가장 불안한 요소로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 즉 인재를 꼽았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됐다고 그러대 지금. 그 수명이 다 됐으면 없애는 게 안 나? 좋잖아. 나 일본 그거 보니까 무섭던데.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연장을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우리 지역 정치권은 이런 지역민들의 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인사이드는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1차 연장 기간이 끝나가는 고리원전 1호기를 다시 연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사를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여상규 의원만이 고리원전 1호기 폐로를 주장했고 조혜진, 김한표, 강기윤 의원이 견해를 밝히는 것을 미룬 가운데 2명의 의원은 아예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리원전은 전혀 우리하고 내용을 몰라서 답변하기도 뭐한데 답변 안 할게요.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고리원전에 관한 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기로 했어요. 내용을 제대로 안전에 관한 걸 제대로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지. 나머지 의원 10명은 전자우편을 보내고 전화로 재차 물었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될까요? 고리원전 재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리원전 재연장을 상당수가 반대한 부산 지역 의원들과 대조적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는 어떨까? 경상남도는 최근 방사능 유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피난구역 범위를
고리 원전으로부터 22km까지로 한정했습니다. 법정 최대치 30km까지 설정하면 양산 시내권과 김해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만 경상남도의 이번 결정으로 양산 동쪽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제외됩니다. 양산시에 있는 시청이 22km 후반에 있습니다. 주민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행정 조직이 아예 마비가 돼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임무 수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비상대책의 효율성 측면을 따져봤을 때 비상피난구역 범위에 대해 부산은 21km, 경북은 25km로 설정했고 울산과 전북은 법정 최대 범위인 30km로 정했습니다. 주민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제 보호하려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자기들 관리 측면에서 확대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방제 훈련하는데 좀 힘드니까 최소화하려고 한 사람보다 덜 보호하겠다는 이런 게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 안의 생명의 울림이 후쿠시마 사태 당시 원전으로부터 60km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에 픽폭된 한 소녀가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福島原発1号機が水素爆発をしたと聞き、父は危ないからいつでも逃げられるように荷物をまとめてと言いました。私は原発事故のせいで放射能を浴びてしまいました。 저는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건강한 아가를 낳을 수 있을까요? 흔히들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불리는 원자력.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만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에너지원이란 뜻입니다. 그 징검다리가 흔들린다면 강을 건너기는 불가능합니다. 고리원전 1호기 재연장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딛고 있는 징검다리가 과연 안전한지 신중히 두드려봐야 할 시점입니다.